회영을 몰아낸 후에도 권력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계속되었어. 이성계와 조민수 사이에서 새로운 왕을 누구로 세울지 격한 논쟁이 벌어졌지. 이성계와 정도전 같은 급진파는 자신들의 개혁 의지에 부합하는 말을 잘 듣고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종친 중 한 명을 왕위에 앉히고 싶었어. 하지만 조민수와 정몽주 같은 온건파는 고려 왕실의 정통성을 위해 우왕의 맏아들 창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맞섰지. 왕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학자로 명망 높은 이색을 불러 의견을 물었어. 이색은 고민하는 척 잠시 침묵을 유지하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지. 세자가 있는데 어찌 종친을 왕으로 세운단 말입니까? 정통과 명분이 중요합니다. 세자 창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창왕의 즉위가 결정됐고 이 소식을 들은 평강은 참지 못하고 격하게 폭발했어. 그녀는 곧장 정도전과 이성계가 있는 자리로 쳐들어갔지.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녀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소리쳤어. 아니, 피 본 건 우린데 왜 왕은 마음대로 못 정해? 우리가 허구야? 미쳤어? 우리가 개고생해서 고려 뒤집었는데 왜 원하는 걸 못하냐고! 정도전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태연한 얼굴로 그녀를 달래려 했어. 그의 목소리엔 설득과 달램이 뒤섞여 있었지. 장군,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는 반드시 명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정도전의 말을 들은 평강은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신경질적으로 반박했어. 정도전, 나 당신 정말 좋아하는데 그놈의 명분 진짜 신물이 난다고. 명분 타령하다가 뒤통수 맞는 거 벌써 몇 번째야. 정도전은 난감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고 침묵했지. 옆에서 지켜보던 이성계가 살짝 기침하며 끼어들었어. 평강, 나도 마음 같아선 내 말대로 하고 싶지만 창왕을 세우는 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어. 조정과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계획한 걸 밀어붙일 수 있는 거잖아. 하지만 평강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 분노와 짜증 그리고 지독한 냉소가 그녀의 얼굴을 가득 채웠지. 그녀는 획 돌아서며 자신의 칼을 바닥에 힘껏 내던졌어. 시발, 이럴 거면 피농 왜 보라고 했냐고. 아예 고려도 그냥 내버려두지. 이게 무슨 나라야. 이딴 식이면 우리 고생한 의미가 뭐냐고. 그녀는 그렇게 투덜대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이성계와 정도전의 눈빛은 이미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어. 그들은 눈앞의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았지. 하지만 평강은 그런 거대한 전략이나 대의명분 따윈 전혀 관심 없었어.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고려가 망했는지 아닌지 오직 그뿐이었지. 그렇게 갈등과 불만, 의구심을 품은 채 평강은 또다시 시대의 파도를 맞이하게 되었어. 이성계는 마침내 고려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어. 명망 높은 신진 사대부들의 열렬한 지지를 등에 업고 과감하게 토지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지. 그러나 여전히 권문세족의 일원이던 조민수는 거세게 반대했어. 하지만 그런 조민수는 조준의 날카로운 탄핵을 피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났지. 조민수가 몰락하자 고려의 명망 높은 학자였던 이색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났어. 그렇게 방해물이 모두 사라지자 이성계와 정도전은 창왕마저 몰아내버렸지. 그들은 가짜를 없애고 진짜를 세운다는 완벽한 명분을 내세우며 고려의 숨통을 끊기 시작했어. 평강은
이런 정도전의 계획을 듣고 완전히 매료됐지. 이야, 정도전 천재인데 이런 식으로 판을 짜는 거야? 정도전은 겸연쩍게 웃었지만 그의 눈엔 냉철한 자신감이 가득했어. 평강은 정도전과 완벽하게 죽이 맞았고 서로를 알아보는 눈빛으로 통했어. 하지만 온달은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 평강처럼 고려에 대한 깊은 원한도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였어. 어느 날 온달은 혼자 술을 마시며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이성계의 아들 하나가 그에게 다가왔어. 그는 바로 이방원이었지.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이방원은 온달에게 친근한 척하며 말을 걸었어. 온달 장군, 심심하신가 봅니다. 온달은 무심히 술잔을 흔들며 그를 바라봤어. 뭐 그렇지. 난 뭐 정치 같은 건 몰라. 이방원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자리에 앉았어. 저도 비슷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아버지와 정도전 사이에서 저도 그저 이렇게 술이나 마시고 있지요. 장군과 저는 어쩌면 같은 입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달은 그 말에 처음으로 이방원을 제대로 바라봤지. 그의 눈빛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야심과 계산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지만 온달은 더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렇게 고려의 마지막 숨결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고 이성계와 정도전, 평강, 그리고 이제 온달과 이방원까지 얽히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격렬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어. 평왕이 폐위되고 공양왕이 왕위에 올랐지만 모든 건 이미 정도전이 촘촘히 짜놓은 계획대로 흘러갔어. 이성계와 정도전은 자신들의 개혁과 혁명에 걸림돌이 될 만한 조민수, 하륜, 권근, 이승인 같은 거물들을 죄다 유배지로 쳐내버리면서 고려의 뿌리를 차근차근 뽑아내기 시작했지. 정도전이 이제 진짜로 나라를 완전히 뒤엎을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었어. 평강은 그런 정도전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그의 치밀하고 냉정한 계획과 뜨거운 열견에 점점 빠져들었지.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 고려가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큼이나 자신과 정도전이 꿈꾸는 새로운 나라가 태어나는 순간을 떠올리면 묘한 설렘과 희열이 차올랐어.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신진 사대부 중에서 명망과 권위가 가장 높던 정몽주가 정도전을 찾아왔어. 평강은 정도전 옆에서 귀찮다는 듯이 손톱을 만지며 가볍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 그런데 정몽주가 신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 이복의 삼봉, 설마 역성혁명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순간 탄광의 손톱을 다듬던 손이 멈췄어. 마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지. 그녀는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몽주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어. 저 새끼가 뭔데? 야, 네 뭐대? 고려 같은 썩어빠진 나라 당연히 엎어야지. 뭘 그렇게 놀라고 자빠졌어. 엎고 새 판 짜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냐? 평강의 얼굴은 금세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의 푸른 머리칼은 마치 폭풍처럼 흔들렸지. 주변에 있던 신진 사대부들이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평강은 아랑곳하지 않았어. 정도전이 급히 다가와 평강을 조심스레 진정시키려 했지. 장군, 잠깐만 진정하세요. 제가 몽주와는 따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평강은 더욱 격분하여 쏘아붙였어. 그만해, 정도전. 저 인간 진짜 이상하다고 했잖아. 난 지금이라도 썰어버리고 싶은데 당신이 참고 기다리라며. 기다리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방에만 놓잖아. 정도전은 어쩔 줄 모르고 잠시 당황했지만 다시 침착한 목소리로 정몽주에게 다가갔어. 몽주, 잠시 얘기 좀 하세. 정도전은 정몽주와 오랜 친구 사이였고 서로 형제처럼 공부하며 꿈을 나눈 사이였기에 그를 어떻게든 설득해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어. 하지만 정몽주 역시 강단 있는 목소리로 정도전에게 날카롭게 맞섰지. 삼봉, 자네는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런 일을 꿈꾼다는 건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네. 둘은 하루 종일 명분이니 도리니 유교적 질서니 평강으로서는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복잡한 논쟁을 이어갔어. 평강은 귀를 막고 얼굴을 찌푸리며 투덜댔지. 아, 진짜 귀에서 피나겠네. 결국 평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 나가버렸어. 평강에겐 정도전이 옳았고 정도전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반드시 고려를 끝장내고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 정몽주 같은 인물이 이해되지도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녀는 어둑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냉소적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 하여튼 똑똑한 놈들이 문제야. 말로 해결될 거였으면 진작 끝났겠지. 기다려라, 정몽주. 결국 내 말대로는 안 될 테니까. 평강은 다시 한번 싸늘하게 미소 지으며 달빛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만이 기다리고 있었지. 온달은 어느새 이방원과 부쩍 가까워졌어. 처음엔 별 생각 없었지만 이방원이 형님 형님 하며 살갑게 다가오니 점차 마음을 열게 된 거였지. 이성계는 나라를 뒤집는데 정신없었고 평강은 정도전에게 완전히 빠져 고려를 끝장내는 데만 혈안이었으니 온달은 솔직히 외롭고 심심했거든. 이방원은 귀신처럼 이런 온달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했지. 온달 같은 강력한 무장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반드시 큰 힘이 될 거라 판단한 거야. 어느 날 밤 이방원은 온달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어. 술이 적당히 들어가 분위기가 풀리자 이방원은 슬쩍 말을 꺼냈지. 형님, 제가 정말 아끼는 친척 동생이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아라고 참하고 괜찮은 여식입니다. 온달은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어 눈썹을 찡그렸지만 막상 그녀가 나타나자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 그녀는 고구려 시절 태자의 딸이었던 그녀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거야. 게다가 그녀의 이름까지도 똑같이 수아라니. 둘은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묘한 무언가를 동시에 느꼈어. 온달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 혹시... 수아도 온달의 말을 받아 바로 이어 말했어. 혹시... 그랬어. 수아 역시 시간의 강을 건너 이곳으로 온 거야. 온달은 가슴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어. 이 오랜 세월 동안 홀로 떠돌며 느껴온 외로움과 갈망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기분이었지. 이방원은 그런 둘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어.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지. 온달과 수아는 이제 고려 말기라는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얽히기 시작했고 평강과 정도전, 이성계와 이방원의 운명도 더욱 복잡하게 엉켜 들어갔어. 3392년 3월의 황주는 유난히 싸늘했어. 음산한 바람이 끝없이 불어왔고 그 차갑고 예리한 바람 속에서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벌어졌지.
심한 부상을 입은 그는 결국 병난도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게 되었어. 정몽주는 이성계의 부재를 놓치지 않고 매서운 칼바람처럼 움직였어. 그는 즉시 이성계의 최측근인 조준, 남은, 정도전, 남재 같은 인물들을 날카로운 탄핵으로 하나씩 잘라내 유배를 보냈지. 정몽주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치밀했고 개성주정은 금세 그의 영향력 아래 놓였어. 이 소식을 듣자마자 평강은 분노로 몸이 떨렸어. 그녀는 바로 정도전을 찾아갔지. 평강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격분하여 목소리를 높였어. 내가 그랬잖아. 정몽주 그 새끼 처음부터 느낌 안 좋다고. 너만 말하면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썰어버릴게. 하지만 정도전은 차분한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녀의 팔을 잡았어. 장군, 참으십시오. 명분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 말을 들은 평강은 참을 수 없다는 듯 답답하게 가슴을 쳤지. 그놈의 명분 진짜 지긋지긋해. 도대체 언제까지 명분 타령이야?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방원은 즉시 말을 달려 병난도로 향했어. 그는 밤을 새워 달려 병상에 있던 아버지 이성계를 데리고 다시 개성으로 급히 돌아왔지. 돌아오자마자 이방원은 숨도 돌리지 않고 온달이 머물던 곳으로 달려갔어. 그때 온달은 오랜만에 수아와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 갑자기 나타난 이방원의 창백한 얼굴을 본 온달은 놀라며 벌떡 일어섰어. 방원아, 무슨 일이야? 이방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숨을 고르며 다급히 말했어. 아버지는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형님, 오늘 바로 정몽주 그자를 죽여야 합니다. 온달은 순간 당황하며 머리를 극적였어. 정몽주? 걘 또 누군데? 이방원은 손가락으로 머리를 짚으며 다급히 외쳤지. 몰라요.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안 죽이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요. 온달은 아직 상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다시 물었어. 아니, 그거 이성계랑 얘기는 된 거야? 이방원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 형!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다 뒤집어질 판이라고요! 빨리 움직여래요! 온달은 순간 고민했지만 이방원의 눈빛에선 한치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어. 그는 수아를 힐끗 보고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칼을 집어들었어. 알았어. 가자. 온달은 자신을 따르는 친히 삼조고 전사들과 함께 이방원과 더불어 서늘한 밤 공기를 가르며 말을 달렸어. 밤하늘 아래 정몽주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인 선죽교 위에 달빛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지. 정몽주는 평화롭게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 전혀 경계를 하지 않았던 탓에 다리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방원을 보자 순간 놀라 멈춰 섰지. 이방원이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읊조렸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정몽주는 순간 숨을 가다듬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응답했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두 사람은 차가운 달빛 아래 잠시 침묵하며 서로의 눈을 응시했어. 긴장감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온달이 옆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 다 썼어? 이방원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 다 썼어. 온달은 망설임 없이 정몽주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어.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리고 정몽주의 목은 차갑게 베어져 떨어져 나갔지. 피가 선주교 위로 튀며 강렬한 자국을 남겼고 고려의 마지막 숨결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 그렇게 고려는 마침내 끝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첫걸음을 내디뎠지.